퇴직연금은 단순히 계좌를 개설하고 퇴직금을 납입하는 거라고 좀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중소기업에서는 퇴직연금 규약조차 좀 챙기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는 노무사 1일 MC를 맡게 된 강혜영 노무사입니다. 오늘 퇴직연금 제도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건데요. 퇴직연금 제도 전문가이신 원래 아는 노무사 권미영 노무사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네, 안녕하세요. 아는 노무사 권미영입니다. 오늘 맨날 제가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거꾸로 질문을 받으기가 좀 어색하긴 하네요. 좀 어색하시죠? 네. 오늘 저희 퇴직연금 제도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저희 네. 자문하다 보면 퇴직연금 질문 진짜 많잖아요. 네. 그럼 보통 어떤 질문에 대해서 주로 받으실까요? 기업들이 가장 이제 많이 사실 놓치는 부분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 퇴직연금 그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특히 중소기업에서는 퇴직연금 규약조차 좀 챙기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규약을 보관하지 않는다는 게 어떤 의미죠? 우리가 은행에서 계좌 개설을 할 때 퇴직연금 규약을 만들고 이제 근로자들한테 설명하고 이제 동의서를 받는 서류를 보관해야 된다라는 거를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이 회사 인사 담당자 분께서 퇴직연금 납입 금액이 맞는지 저한테 확인해 달라라고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퇴직연금 규약을 먼저 확인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담당자님께서 퇴직연금 규약이요? 네, 그런 게 있었나요? 이렇게 되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퇴직연금 규약은 우리 사규, 보통 취업규칙이라고 하잖아요. 그 일부분으로 간주가 되는 부분이라서 네, 회사에서 꼭 보관을 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렇게 보관하지 않은 그 경우가 흔한가요? 네, 아마도 은행에서 이제 우리 표준규약으로 도입을 할 때 좀 도움을 주시다 보니까 이제 회사 담당자분들께서는 그냥 은행에서 보관하는 서류다 이렇게 좀 오해를 하시고 우리의 서류인데도 불구하고 네, 잘 챙기지 않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노무사님, 퇴직연금 제도 자체에 대해서 궁금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일단 네. 종류가 어떻게 되죠? 네, 우리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DB형, DC형이라고 해서 네, DB형 같은 경우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네, DC형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라고 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DC형을 주로 최근에 많이 이용하시는데 회사에서 DC형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네, 도입을 할 때 주의해야 된다라기보다는 이제 우리 납입 금액을 좀 계산할 때 네, 주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먼저 퇴직연금 도입일이 언제인지 그리고 납입해야 되는 직원들의 입사일이 언제인지를 좀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가 22년 1월 1일에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DC형을 도입했다고 한번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0년 1월 1일에 입사한 직원이 있어요. 네, 그러면 이 입사한 직원이 있다라고 하면 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법정 퇴직금과 21년도에 1년 동안 네, 그 총 임금의 12분의 1 둘 중에 높은 금액을 납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22년 1월 1일 도입한 날짜부터는 네, 1년 총 임금의 12분의 1을 납입하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22년 우리 퇴직연금 도입을 한 이후에 그 입사한 직원이다라고 하면은 네, 그분의 이제 입사일부터 총 임금 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퇴직연금 납입 금액을 정확하게 계산하시려면 퇴직연금 도입 시점과 네, 직원 개개인의 입사일을 꼭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DC형 퇴직연금을 운영할 때는 퇴직연금을 그 도입한 시점과 근로자분들 입사 일자를 정확하게 알아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저희 회사들, 자문하는 회사들도 이런 거를 잘 알고 있을까요? 네, 안타깝게도 네, 대부분의 회사들이 이런 내용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어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은행에서 이제 설명을 들었다라고 하면서 DBDC형을 구분을 조금 못 하시고 왜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질문해 주시는 네, 회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심지어
법률 전문가라고 하는 우리 변호사님들조차도 사실 이제 실무를 안 하시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퇴직연금 운영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의뢰인분들께서 변호사님께 퇴직연금 소송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DC형을 도입한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법정 퇴직금 제도로 전액을 달라라고 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노무사님, 최근에도 퇴직연금 관련돼서 소송을 진행한 적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변호사님께서 좀 도움을 요청하셔서 네, 같이 고민을 좀 해드리고 소송을 같이 이제 도움을 좀 드렸거든요. 네. 네, 변호사님 영상 한번 보고 가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권미영 노무사님과 협업을 하고 있는 김민혁 변호사라고 합니다. 오늘은 권미영 노무사님께서 크게 활약하셨던 사건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해당 사건은 어느 지역 이름만 대면 알 수 있을 만한 큰 병원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원장님은 100여 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계셨을 만큼 병원을 크게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원장님이 뜻하지 않고 돌아가시면서 직원들 40여 명이 자신이 충분히 퇴직연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서 유족인 원장님 가족들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원장님 가족들 중에는 그 누구도 병원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도 제대로 대처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변호사들도 이걸 어떻게 소송을 수행해야 하나 걱정이 많았는데 권미영 노무사님께서 퇴직연금 설립부터 운영까지 모두 관여를 하고 계셨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명쾌하게 대답을 해주셔서 그래서 저희가 이 큰 소송에서 승소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권미영 노무사님께서는 퇴직연금 모집인 자격을 가지고 계시고 또 평소에 실제 자문사들에 대한 퇴직연금 관련된 설립부터 운영까지 쭉 도와주고 계시기 때문에 변호사들의 소송에 도움을 주실 만큼 큰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퇴직금 관련된 소송이 발생하시면 노무사님께 부담 없이 상담을 요청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님 영상 잘 봤습니다. 노무사님, 혹시 이러한 상황도 일반적인 회사에서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회사가 퇴직연금 제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관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의 경우 이제 1월 1일부터 12월 말 기준으로 이제 납입을 하는 회사들이 많거든요. 네, 연말이 됐을 때 그 납입 금액을 한번 확인해서 제대로 납부가 됐는지를 꼭 한번 확인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퇴직연금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대표님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대표님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퇴직연금은 단순히 계좌를 개설하고 퇴직금을 납입하는 거라고 좀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 규약을 반드시 보관하시고 정확한 납입 금액을 확인하시고 또 이게 좀 어렵다라고 하시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니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상담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퇴직연금 전문가이신 아는 노무사 권미영 노무사님과 인터뷰 나눠봤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아는 놈보다 더 잘하는데 내가 좀 너무 괴로워요. 같은데.